안녕하세요. 건강하게 120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10명 중 9명이 모르는 통풍에 진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통풍하면 술이나 고기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원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40년간 연구 끝에 밝혀낸 놀라운 사실인데요. 통풍의 주 원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비만이라는 점입니다. 고요산혈증 환자 가운데 무려 절반 가까이가 비만 때문이라고 보고됐어요. 이건 단순히 체중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의 대사와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단 2주 만에 요산 수치가 50% 이상 떨어진 비밀 방법까지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5세 남성 김모 씨는 체중이 10kg 넘게 늘고 나서부터 통풍 발작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회식 때 술을 많이 마신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주도 해보고 고기도 끊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살을 빼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그런데 비만과 요산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나서야 원인을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김 씨처럼 많은 분들이 진짜 원인을 모른 채 엉뚱한 방법만 시도하고 계십니다. 개인차가 크며 치료는 의료 상담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만이 통풍의 주범일까요?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늘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특히 뱃속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지방세포에서 염증 물질과 호르몬 신호가 마구 나오면서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 결과 혈당은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남아버리지요. 잠깐만요. 이 다음이 진짜 핵심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콩팥이 요산을 잘 내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시 흡수해서 혈중 요산이 높아지고 결국 통풍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즉 비만에서 인슐린 저항성, 요산 증가, 통풍 이런 순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연관성이 보고되었으며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62세 박모 씨는 10년 동안 온갖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저칼로리 식단 운동 심지어 원푸드 다이어트까지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요요 현상으로 오히려 살이 더 찌고 통풍 발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바꾸니 15kg 감량에 성공했어요. 바로 내장 지방을 겨냥한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신체가 내장 지방을 분해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12시간에서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면 지방 분해가 촉진됩니다. 여기에 더해 카페인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은 지방 분해 효소를 더 오래 켜두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통풍 환자는 24시간 이상 장시간 금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케톤체와 요산이 배설해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단백질 분해로 요산이 더 늘어나면서 발작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은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선에서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주 3회 정도로 시작합니다. 몸이 적응되면 점차 늘려서 매일 또는 주 5회 이상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이 방법의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과체중 또는 비만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실험했는데 간헐적 단식과 단백질 타이밍을 같이 한 그룹은 평균 체중이 9% 줄었어요. 칼로리만 줄인 그룹은 5%에 그쳤습니다. 체지방은 16%나 줄었고 특히 내장 지방은 33%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함께하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쓰시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 중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질환별 주의사항입니다. 신장질환이나 간질환 환자분들은 피하시길 권장합니다. 요산 배설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단식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셋째, 과잉 섭취 리스크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서 먹는 시간에 폭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요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넷째, 임신 수유 중이거나 18세 미만은 금지입니다. 성장기나 임신 중에는 영양 공급이 우선이므로 단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짜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단백질 타이밍을 함께하면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영어로는 프로틴 페이싱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4회에서 6회 정도 소량의 단백질을 나누어 섭취하는 방식이에요. 한 번에 20g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먹고 나머지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저혈당 지수의 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지역 보건소에서 봉사할 때 만난 68세 최모 씨입니다. 당뇨와 통풍을 동시에 앓고 계셨는데 약물 치료만으론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권해드렸더니 3개월 만에 요산 수치가 8.5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체중도 12kg 줄었고 가장 놀라운 건 혈당까지 안정됐다는 점이에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입문 단계. 1에서 2주 동안 14시간 공복,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주 3회만 시작. 단백질은 하루 3회에서 5회 정도로 나누어 섭취. 표준 단계. 이어서 3주에서 4주 동안 실시. 단식을 주 5회 실시. 집중 단계. 2주 트라이얼. 매일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공복 유지. 단백질 타이밍과 병행. 주 2회 요산 수치 체크. 이어지는 내용 역시 매우 중요하므로 잘 들어주세요. 통풍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정확히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통풍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첫째, 체리입니다. 하루 10알에서 15알 정도 드시면 요산 배설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안토시아닌 성분이 염증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물입니다. 하루 2리터 이상 충분히 드세요. 요산이 잘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저지방 유제품입니다. 요구르트나 우유의 단백질이 요산 배설을 촉진한다고 보고됐어요.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 첫째, 내장류입니다. 간, 신장 등은 퓨린 함량이 매우 높아서 요산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둘째,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도 조심하세요. 과당이 체내에서 더 빠르게 요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알코올, 특히 맥주입니다. 특히 맥주는 퓨린과 알코올이 동시에 들어있어서 가장 위험해요. 67세 이모 씨는 통풍이 너무 심해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발가락 관절이 빨갛게 부어서 신발도 못 신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식단 관리와 간헐적 단식을 병행한 지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등산도 다니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물론 꾸준한 치료와 병행한 결과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건강한 노후가 눈앞에 그려질 겁니다. 통풍 관리는 단순히 약물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생활 습관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풍 관리 10계명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계명.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라. 2계명. 그와 함께 단백질을 하루 4회에서 6회 나누어 섭취하라. 3계명. 내장 지방 감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라. 4계명. 체리, 물, 저지방 유제품을 충분히 섭취하라. 5계명. 내장류, 액상과당, 알코올 특히 맥주를 피하라. 6계명. 약물 복용 중이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라. 7계명. 신장, 간 질환자는 전문가 지도를 받아라. 8계명. 요산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라. 9계명. 급격한 체중 감량보다 꾸준함을 택하라. 10계명. 포기하지 말고 최소 3개월은 지속하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1계명과 2계명입니다. 간헐적 단식과 단백질 타이밍만 제대로 해도 내장 지방 33%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댓글로 인증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건강으로 이어질 겁니다. 오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통풍의 진짜 주범은 비만, 특히 내장 지방입니다. 둘째,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불러오고 요산 배설을 방해해 통풍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과 단백질 타이밍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넷째, 올바른 식단 관리와 금기사항 준수가 필수입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3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댓글로 인증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120세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